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이 4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침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3배 높았습니다. 3배입니다. 10명 중 7명이 아침 식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아침마다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해집니다. 혈압도 함께 잡히고 치매까지 예방됩니다. 비용은 단 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약 한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트 가셔서 사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 두 번째는 식초,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이 3가지의 조합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년 건강 정보를 1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이고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침 식사가 왜 당뇨에 이렇게 중요한지 새벽 현상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오이가 당뇨를 잡는 놀라운 3가지 이유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환상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식초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계란이 왜 300원짜리 노년의 보약인지 꼭 알아야 할 꿀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꽝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침 챙겨 드시기가 번거로우셔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간을 자극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도관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몸이 제멋대로 혈당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밤 사이에 혈당 수치가 16 정도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상태가 더 길어집니다.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셔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과식을 하면 혈당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결국 망가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당뇨 발생률이 21% 높았습니다. 여성은 20%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가 당뇨 위험을 20% 이상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점심 혈당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점심을 드셔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이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삭아삭한 오이를 쌈장에 찍어 드시거나 오이 냉국으로 드시거나 그냥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이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2019년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규칙적으로 드신 당뇨 전 단계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이 점
3배입니다. 10명 중 2명이 아니라 10명 중 5명이 회복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이의 3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딱 15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55 이하면 혈당에 안전한 음식입니다. 70 이상이면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 쌀밥은 몇 점일까요? 87점입니다. 식빵은 91점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흰 쌀밥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혈당 부하 지수는 0.4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주는 부담입니다. 0.4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잡아줍니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침을 적게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46 감소했습니다. 적게 먹은 그룹은 고작 0.14 감소에 그쳤습니다. 3배 이상 차이입니다.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두 번째 식사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아침에 오이 한 개가 하루 종일 혈당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집 안 수도관 청소제처럼 몸 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의 62%, 비타민 C는 14%, 칼륨은 13%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고작 45kcal입니다. 이렇게 적은 칼로리로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드실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이의 천연 이뇨 작용이 소변을 통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이 한 개에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오이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환상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만 드시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를 확실하게 잡는 조합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외다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강력한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때 땅콩버터 2스푼을 함께 드셨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탄수화물만 드셨을 때보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 개를 길쭉하게 잘라서 스틱 형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땅콩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무려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식초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오이 냉국이 바로 이 조합이거든요. 에어컨도 흔하지 않던 그 시절, 여름마다 오이 냉국을 드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 음식이 사실 당뇨 관리에 과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세포의 문을 여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에 식초 2스푼을 넣어 드시고 그 다음에 오이를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오이의 낮은 혈당 지수가 만나면 아침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도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고 식초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식초는 혈당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달걀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달걀의 필수 아미노산 점수는 101점입니다. 1등인 우유의 117점에 이어 당당히 2위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이 반 개에 삶은 달걀 한두 개, 여기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더하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걀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은 토마토, 계란볶음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세 가지 식품의 효과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오이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땅콩버터 조합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의 인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조합은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의 환상 파트너, 식초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식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냉면에 뿌리는 것, 무친 요리에 넣는 것, 그냥 시큼한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식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제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오히려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밥 드시기 전에 식초 한 스푼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식전에 식초를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를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식초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초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당의 양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수도관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입니다.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수도관이 터집니다. 식초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는 것처럼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수도관이 터지지 않는 거죠.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식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몬수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하게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2026년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가 건강한 성인의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식초나 레몬즙을 탄 물을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789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10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사과 식초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 발현을 유도합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억제합니다. 둘째, 식초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12주 동안 매일 15ml의 사과 식초를 드신 그룹이 평균 6에서 8kg의 체중 감량을 경험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큰 효과가 납니다.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피로가 풀립니다. 요즘 몸이 늘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주무셔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핵심 경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피로 물질도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운동 후 피로 회복이 느리신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뼈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식품입니다. 이 산성 환경이 음식 속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뼈가 약해진 모델에게 식초가 포함된 식단을 32일간 제공했을 때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가락만 더 곁들이셔도 채소 속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식초 하나로 혈당 안정,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칼슘 흡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초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꿀조합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첫 번째 조합입니다. 검은 콩입니다. 초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져 온 음식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전통식품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문제입니다. 피트산은 칼슘, 철분과 결합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영양소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식초에 검은 콩을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피트산을 분해해버립니다. 피트산에 가로막혀 있던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몸이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콩의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에 검은 콩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라서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와 미네랄 보충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두 번째 조합입니다.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 성분입니다. 그런데 진저롤은 불안정한 성분이라 시간이 지나거나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생강을 절이면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 성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체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생강은 천연 항염증제와 유사하게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시리고 뻐근하신 분들께 식초 생강 절임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면이나 회에 곁들이는 생강초 절임, 사실 이것이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세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양파 속 퀘르세틴은 당분자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당분자와 퀘르세틴을 분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식초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양파의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하게 먹기 좋아집니다.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네 번째 조합입니다. 나물류입니다.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어떤 나물이든 좋습니다. 데친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 속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는데 식초가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해서 비타민C를 더 오래 보존해 줍니다.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더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식초가 채소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가 약하셔서 채소 드시기 불편하신 어르신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에 식초 한 스푼만 더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식초와 꿀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미네랄 흡수와 혈당 관리, 생강은 항염증 효과 극대화, 양파는 혈관 보호 성분 흡수율 향상, 나물류는 비타민 보존과 철분 흡수 촉진입니다. 매일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에 식초 한 스푼씩만 더해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초도 모든 분들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원액으로 그냥 드시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드실수록 좋겠지 하고 원액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입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치아 버블랑질을 녹여서 치아 부식과 충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 원액에 직접 노출된 치아 표면에서 미네랄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 250ml 이상에 희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세요.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까지 드시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드시더라도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시면서 혈당 변화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칼륨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이 너무 낮아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희석해서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양을 조절해서 소량 드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원짜리 노년의 보약, 계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계란,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정확히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면 계란을 더 감사하게 드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를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아침 식사로 계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실력은 혈당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양 연구 중에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질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1등이 우유입니다. 117점입니다. 그리고 달걀이 101점으로 당당히 2위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제쳤습니다. 300원짜리 계란 하나에 최고 품질의 단백질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놀라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바로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콜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주의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력과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드시면 콜린 덕분에 치매 전조 증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입니다. 콜린은 신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심근경색, 동맥경화 예방에도 계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300원짜리 계란 2개로 당뇨 관리, 눈 건강, 치매 예방, 심장 건강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꿀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꽝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꿀조합 첫 번째입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염증을 완화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서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합니다. 토마토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으면 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맛도 훌륭하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레시피는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꿀조합 두 번째입니다.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란의 지방은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계란 꿀조합 세 번째입니다. 두유입니다.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칼슘이 풍부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이소플라본도 들어있어서 노년기 여성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앞으로 계란과 두유 함께 드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계란 꿀조합 네 번째입니다.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임상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세계암연구재단이 시금치를 항암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금치와 계란의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드실 때 데치면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영양을 주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될 만한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 꽝조합입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계란 꽝조합 첫 번째입니다. 녹차입니다. 녹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계란의 핵심 영양소인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녹차 외에도 밤, 도토리, 와인, 커피가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셔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꽝 조합 두 번째입니다. 금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미세하게 깨진 계란을 먼저 드시려고 꺼내 두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금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집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알을 낳을 때 껍질에 남아 있습니다.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을 예방하기 위해 두 가지를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란은 반드시 4도 이하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둘째, 계란을 만지신 후에는 바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계란 껍질에 있는 균이 다른 식재료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계란을 사용하실 때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도마와 칼도 깨끗하게 세척하면서 다른 식재료를 다듬어 주세요. 자, 이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콩, 두 번째는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초콩입니다.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검은 콩 1컵,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컵에서 3컵, 이게 전부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을 깨끗하게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마른 천으로 닦아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달궈진 팬에 콩을 넣고 약한 불에서 3분에서 5분간 볶아줍니다.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생콩을 그냥 식초에 담그면 비린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비린내가 제거되고 고소한 향이 살아납니다. 콩 껍질이 살짝 갈라지면서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다. 세 번째, 볶은 콩을 완전히 식혀줍니다. 뜨거운 상태로 바로 식초에 넣으면 식초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식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네 번째, 소독한 유리병에 식힌 콩을 담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콩은 병에 60에서 70%만 채워주세요. 콩이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득 채우시면 넘칩니다. 다섯 번째, 콩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부어줍니다. 콩과 식초 비율은 1:2에서 1:3이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이틀 두신 다음 냉장고로 옮겨서 일주일 더 숙성시켜줍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식초를 흡수해서 통통하게 불어있고 새콤하면서 먹기 좋은 맛이 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서 한두 달 안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반찬처럼 곁들이세요.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식전 식초 레몬수입니다.
이건 레시피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재료는 3가지입니다. 물 250ml 이상, 식초 1큰술 약 15ml, 레몬즙 약간입니다. 물에 식초 1큰술을 넣고 레몬즙을 약간 짜서 넣으면 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2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식사 직전에 마십니다. 밥 드시기 5분에서 10분 전에 드시는 게 혈당 억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넣습니다. 식초를 진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에 희석해 주세요.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 주시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잠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지만 혈당에 정말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오는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과일 주스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습관이 됩니다. 과일의 당분이 액체 상태로 몸에 흡수되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국립암센터 의료진에 따르면 시중에 파는 착즙 주스나 과일 음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착즙 주스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장기 섭취하면 인슐린 이상으로 당뇨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집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 드시는 분들 가운데 착즙이 아니라 건더기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번째입니다. 선식이나 미숫 가루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흡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미숫가루에는 달콤하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가끔 한 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아침 식사 대신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3번째입니다. 빵과 잼 조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 식빵에 달콤한 잼을 바르는 것. 이 조합은 단순당이 2배로 합쳐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빵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선택하시고 잼 대신 무가당 땅콩버터나 달걀, 양상추를 넣어 샌드위치 형태로 드시면 혈당 걱정을 훨씬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 현상 때문에 밤 사이에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 이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은 당뇨 발생률이 20% 이상 높습니다. 오전 8시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째, 오이입니다. 혈당지수 15로 거의 올리지 않는 기적의 수치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2번째 식사 효과가 있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을 보호하며 혈압까지 잡아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땅콩버터, 식초, 삶은 달걀, 토마토입니다. 3번째, 식초입니다. 밥 드시기 5분에서 10분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 1스푼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집니다.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칼슘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검은 콩, 생강, 양파, 나물류입니다. 단 원액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4번째, 계란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점수 101점, 세계 최고 수준의 단백질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으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콜린과 레시틴이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꿀조합은 토마토, 유제품, 두유, 시금치입니다. 꽝조합은 녹차, 금간, 계란입니다. 5번째, 피해야 할 아침 식사입니다. 과일 주스, 선식 또는 미숫가루, 흰식빵과 잼 조합은 모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 3가지를 피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6번째, 초콩과 식전 식초 레몬수 레시피입니다. 초콩은 검은 콩을 볶아서 식초에 일주일 숙성시키면 됩니다. 하루 10알에서 20알씩 식사 중에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초 레몬수는 물 250ml에 식초 1큰술과 레몬즙을 섞어서 식사 5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로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입니다. 오이조합 식사 후 이전보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었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포만감의 지속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까지 간식 없이 버티실 수 있다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갈증과 소변량의 변화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면 혈당이 개선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나라일 하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미뤄온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살아오셨고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작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이 1개, 식초 1스푼, 계란 2개. 집에 다 있거나 오늘 마트에서 사오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하루에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시면 일주일 후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나누고 싶으신 가족과 이웃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